안녕하십니까. 암 없는 세상의 김용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14년간 암을 연구하고 또 많은 임상을 통해서 얻은 암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방사선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지구 방사선파에 피폭을 당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한 8, 90%는 5년 안에 암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방사선파를 알고 피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데 그 피폭을 피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뻐라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함으로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잣대로 상대방을 이게 재단하면은 그 재단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입술을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주변과 관계에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스트레스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지구 방사선파 피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만 해소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암은 거의 막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암이 뭐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력이 있다고 모두가 암이 오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방사선파를 피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식이요법이에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뭐 특별한 약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두 끼, 세 끼 먹는 음식이 약이 되면은 그게 정말 우리 몸에 최상의 좋은 거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거를 평상시에 나의 식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암이나 치매나 또 성인병,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그 식이요법에는 또 운동도 이제 병행하게 되는데 그 운동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음식에 대해서 식이요법, 그러니까 이미 암이 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식생활을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어떤 암 환자들은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고 치료를 해보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음식을 구분해서 먹게 하고 했을 때 그 치료의 효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가 나오느냐. 자,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죠?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나오기까지 우리 몸으로 이제 위를 통해서 소화가 되고 대사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대사 기능에 도움이 되느냐, 해로움을 주느냐, 이것이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암이 오면은 가장 먼저 어떤 그 패닉에 빠지죠. 이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하게 된다고 하죠.
거기서 무너지면은 절반은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약재나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은 암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초기 암은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 쉽다, 치료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왔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느냐, 그게 이제 내 생명을 이게 세이브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죽음으로 가느냐, 그거의 갈림길인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현대의학이 딱 잡고 있잖아요. 우리를 쇠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40대, 50대 사람이 암이 왔는데 5년, 10년 살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완치가 돼서 내 수명을 다 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항암 방사선, 그다음에 수술, 그런 것들은 완치율이 5%가 안 돼요. 놀랍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병원에서 암이 생각만큼 치료가 안 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거기까지 또 가지를 뻗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대개 보면은 뭐 병원의 닥터들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수많은 식이요법의 방법들이 있는데 뭐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고기도 잘 먹고 많이 먹고 건강해져서 암을 이겨내야 된다. 언뜻 들으면은 옳은 말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치명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었을 때는. 왜 그러느냐? 자, 아까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이 있죠. 명언.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뭐 이런 아무거나 먹어도 음식이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면 안 돼. 이미 나에게는 암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정상 세포가 그냥 내가 먹는 음식을 공급받는 게 뿐만이 아니고 암 세포도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아주 막 폭력적으로 막 폭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암이 좋아하는 거가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은 것, 단 것,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암을 굶겨 죽일까? 암을 굶겨 죽이고 기절시키고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나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단이 암과 싸우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반대로 암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는 결국 먹는 거예요. 식단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그 습관, 식습관이 있는데 꼭 그 담배를 끊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막 내가 마음대로 먹다가 그거를 딱 제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막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그러나 차분하게 내 생명이 이 먹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식단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암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이 녹아져 내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면은 반대예요. 그냥 내가 먹는 음식이 암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암과 싸우는 음식, 그 다음에 암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과 싸우는 음식이 뭐예요? 이제 암 환우들이 주로 드셔야 될 것들이죠. 암세포를 죽이고 pH 균형을 잡아주며 우리에게 영양분,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암의 확산을 막아주는 음식들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주로 채소류겠죠. 그 중에서도 유기농 채소. 그 다음에 제철 과일. 너무 단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과나 뭐 살구나 포도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까지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레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멜론, 당근, 브로콜리, 뭐 고추, 토마토, 아보카도, 마늘, 레몬, 라임, 코코넛 오일, 아마씨유, 뭐 그 다음에 뭐 호두, 클로렐라, 스피루니라, 그 다음에 허브, 케일, 샐러리, 브로콜리, 칼리플라워죠. 그 다음 미역, 김, 파래, 톳. 김은 조미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각종 버섯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해조류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결코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암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암세포를 먹여 살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면역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산성 음식, 그 다음에 탄산 음료, 설탕, 트랜스 지방, 커피, MSG, 아질산 나트륨, 아스파탐, 가공식품 얼마나 많아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야채도 그렇고 GMO, 뭐 유제품, 치즈, 정제된 밀가루, 염소, 뭐 그러한 것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아무리 몰라도 직관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 좋을지 나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소 1년에서 2년, 물론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암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식이요법을 1년에서 2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이 뭔가? 자, 보세요. 고기, 어떠한 종류의 고기. 동물성이라는 거예요. 동은 뭐 움직일 동자죠. 그러니까 과거에 움직였던 것들.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젓갈류, 멸치까지. 그 다음에 뭐 유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등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은 아예 뇌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담배, 커피, 설탕, 밀가루, 빵, 튀긴 음식, 그렇죠? 그 다음에 스낵, 이런 과자 종류, 찬 음식, 기름기 있는 거, 맵고 짠 음식,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내 식단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 아까 위에서 말하는 그런 야채 종류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 많죠. 발화된 그 현미, 그 다음에 그거를 발화시키는 거죠. 물을 한 3일 정도 담궈 놓으면 발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정리되지 않는 그 통곡물, 옥수수, 메밀, 견과류 같은 걸로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음식에 드시는 양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 같은 것도 보면은 밥을 이렇게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은 그게 다 포도당으로 가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 포도당이 결국에는 암에 그 먹이를 공급하는 건데, 그래서 이 포도당에 공급되는 그 밥을 어떻게 먹을 거냐? 밥의 전분을 노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밥을 해서 식힌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냉장고에서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넣어 놓으면은 이게 밥이 노화가 돼요, 전분이.
그러면은 그냥 밥을 먹었을 때는 위에서 포도당으로 가는 게 90% 정도가 포도당으로 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고 암의 먹이가 많아지죠.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10시간 정도 넣어놓고 빼서 이제 데펴서 먹으면은 포도당이 전분의 노화가 와서 90% 가던 게 한 40, 50%로 줄어들어요. 포도당이. 그러면은 훨씬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도 암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야채일지라도 공장을 거쳐 나오는 게 많아요. 해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공장은 참 위생적으로 이런 오염되지 않게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야채, 채소,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현재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감별해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뭐 설탕이나 꿀, 그런 감미료 같은 거는 권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꼭 식물성이라도 유기농을 드시기를 원해요. 올게닉을 드셔야 몸에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김은 조미김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또 음식은 찬 음식보다는 데펴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 뭐 냉성 음식이나 튀김 같이 기름기 있는 걸 드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어떤 좀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되게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소식을 하고 자주 드시는 거,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평소 자신의 양보다 좀 줄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찌개나 국,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되게 우리가 육수를 내잖아요. 그런 멸치를 넣는달지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나 무나 양파, 파를 넣어가지고 육수를 만들면은 동물성 단백질 그런 멸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실 때 절대 허겁지겁 이렇게 빨리 드실 필요가 없고,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뭐 4, 50분 이상 먹는, 그러니까 한 번 넣고 반찬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최소 4, 50번 이상 씹어서 완전히 이렇게 꼭꼭 씹어서 넘겼을 때 그것이 건강에 엄청 좋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맞춰서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력이 지금은 완전 바닥일지라도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발끝치기도 있고, 그렇죠? 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얼마든지 발끝치기 해서 처음에는 100개도 못하지만 나중에 3000개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 다음에 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벽을 짚고라도 일어서고 걷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몇 달 후에는 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은 대단해요.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너무 그러나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오늘 뭐 예를 들어서 500m를 걸었다. 내일 600m 걸고, 그리고 50m씩 100m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내 체력을 높여가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치료를 이제 암을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약을 안 먹어야 되느냐. 특히 병원약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그램을 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물론 이 어떤 약은 되게 몸에 맞는 약도 있어요. 그러나 먹었을 때 치명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환절기나 겨울 같은데 체온 유지를 잘 해야 된다. 몸 체온 유지. 절대 특히 목은 철저하게 감싸고, 그래서 체온을 유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옷은 가능하면은 면이나 모로 된 자연 섬유가 좋다. 이런 화학 제품보다는. 그 다음에 샤워를 자주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비누 목욕을 하지 말라. 그리고 뭐 샴푸나 염색약, 화학 화장품 같은 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중에는 이제 뭐 1, 2기 환자들은 모르겠는데 보통 4기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4기라고 진단을 해도 6개월, 1년간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급전직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절대 부부관계를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체력을 고갈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부부관계를 가급적 삼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나한테 맞고 어떤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지 그걸 감별을 해드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식이요법을 이제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암이 오면은 이제 참 힘들어요. 온 가족이 힘들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어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연요법으로만 치료할 거냐, 아니면은 병행을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4년 동안 공부하고 암 환자들 이렇게 만나고 내린 결론은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되 정말 잘 만나야 된다. 뭐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그냥 뭐 과대 광고 해가지고 사람 살릴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해서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정말 지혜롭게 그 대처법을 만나면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병원 치료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양이 사이즈가 엄청 커서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사실 일정 부분 한 4회, 5회 정도는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해서 사이즈를 줄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걸 수술을 해서 떼어내버리면은 훨씬 좀 쉽죠. 왜냐면은 치료의 스타트가 훨씬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체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병원 치료가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의 문제는 병원에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이걸 컨트롤을 못 해요. 병원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좋은 의사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의사분들도 많거든요. 생명의 저기는 상관없이 암의 사이즈만을 목표로 해서 가는 의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이즈가 줄어서 막 기뻐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생명은 누가 나처럼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치료를 하더라도 정말 항암은 최소 4회, 5회 이상은 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4회, 5회 이상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끝마치면 뭘 할 거냐. 거기까지 하고 자연요법을 하되 정말 좋은, 정말
과학적이고 암이 치료되는 그 매주 한 주 한 주에 그 암이 치료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일반 뭐 이런 대체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6개월 하면 좋아집니다. 뭘 6개월 하면 좋아져? 그냥 좋아져?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이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좋아져야 돼요. 이거를 하자마자 좋아져야 되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라파고라는 고약을 가지고 패치죠. 그거를 암이 있는 곳에 그 피부에 붙여요. 근데 그 전에는 암의 물질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라파고를 붙이자마자 암이 그대로 묶여버려요. 프리즈가 되죠. 기절이 돼요, 암이. 그래서 더 이상 암이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한 주 한 주 붙여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암이 어떻게 이게 암의 이제 저는 파동을 보니까 암의 그 웨이브가 얼마만큼 줄어들고 이게 약화되는지를 두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그 지구방사선파. 지구방사선파의 일종이 라돈이에요. 한국에서는 라돈에 대해서는 뭐 폐와 연관이 있다라고 많이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라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구방사선파의 피폭이다. 왜냐면은 그 라돈은 그 지구방사선파의 한 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는 방에 지구방사선파가 있어서 피폭이 되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거의 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99% 이상의 암 환자의 집에서 지구방사선파가 이렇게 발견이 된 그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구방사선파, 영어로 지오페릭 스트레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편에 지구방사선파가 왜 인체에 해롭고 왜 암을 불러오는지, 그런 우리 그 사람의 체질과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암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지오페릭 스트레스, 지구방사선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에 대해서, 암 없는 세상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고 혹시 저희 암 없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다음 카페 암 없는 세상 라파고를 이렇게 찾으시면은,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가 떠요. 그럼 거기에 가입하셔서 정연이 등록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험 이제 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치료가 됐다라는 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암이 결코 정복되지 못할 질병이 아니고 충분히 저희 암 없는 세상 프로그램은 말기암이 아니면은 상당히 그 암을 다스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결과는 다르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는 암에 오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치료법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식이요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